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한테는 무형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만 보시면 돼요. 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해서 표시하십시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업권이네요. 시험에서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영업권이 뭐냐?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즉 식별할 수 없어. 이 무형자산의 요건이 식별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면 이건 영업권이 무형자산 아니냐? 이거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얘만 식별이 안 돼요.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 법적인 권리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무형자산의 요건을 식별 가능성을 빼고 그냥 자산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지.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게 되거든. 그래서 무형자산인 영업권만 식별 가능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 때문에 식별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왜 식별이 안 되는지 봐봐요. 분리가 안 되는 거 이제 사례를 보면 알 거니까. 자,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좀 더 읽어볼게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자가, 나죠. 저 회사를 사온 사람,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한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 뭔지 몰라. 그런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돈 준 돈이야. 드럽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하고 있던 걸 통째로 사올 수도 있죠. 자,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예요. 자, 난 이 회사를 내가 다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얼마를 줘야 되겠어? 장부상을 보면 이 사람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50이니까 돈 50만 주면 돼요. 살 수 있어. 50을 주고 자산 다 잡고 부채 잡고 자본 잡으면 돼요. 그런데 얘가 50밖에 안 되잖아. 50 주면 팔겠니? 안 팝니다. 근데 짱구냐? 60 달래. 왜 60을 달라고 그럴까? 그거하고 똑같죠. 우리 장사하는데 어떤 가게를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1억인데 거기다 권리금 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 왜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많이 알려줬고 뭐 거래처도 많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더 달라는 거지 더. 그래 그래서 줬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통째로 인수하는데 이런 자산들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되잖아요. 뭐 비품이 얼마, 뭐 얼마. 그다음에 부채가 얼마. 그리고 나머지가 자본인데 나머지 추가로 돈 10원은 뭐라고 적을 게 없네요. 왜냐하면 식별이 안 되잖아. 추가로 더 준 거야.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고 그걸 보고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로 돈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자산 다 줬고 부채 줬고 자본 나머지가 자본일 텐데 추가적으로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잡게 되더라. 그럼 이게 식별이 가능하냐? 영업권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보면 식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황을 아실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줄까? 취득자가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일로부터 계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존하는 집합적인 노동력. 집합적인 노동력. 뭐야? 저 회사가 쭉 있어서 직원들 다 이제 관리가 잘 된 직원들을 내가 좀 통째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을 계속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집단의 존재 가치를 부여했대요. 그래서 15원을 더 달래. 응? 이해되시죠? 내가 똑같은 아이템인데 새로 가게 차려가지고 직원 채용하고 능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돼 있는 걸 통째로 딱 사오면 더 유리하잖아. 근데 걔가 그냥 주겠어? 여기에 돈을 10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집합적인 노동력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더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 거죠. 응? 그래서 더 달라고 하거나 또는 피취득자가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인 잠재적인 계약의 가치를 부여해서 지금 이 사람이 사업을 떠넘기는데 그 이전에 잘해왔던 계약이 곧 성사될 것 같은 이런 잠재적인 계약, 성사될 것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에 대해서 아까 봤던 자산 100에서 식별이 가능한 부채를 뺀 순액 50인데 50이 아니라 60을 달라는 거지. 그 초과되는 금액이 바로 영업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유상으로 돈 주고 사오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우리 직원들은 능력이 대단하고 한 10년 이상씩 된 직원들이니까 집합적인 노동력에다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영업권을 취득했죠. 그 영업권을 예를 들면 집합적인 노동력을 남한테 빌려주고 팔아버릴 수 있겠어요?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무슨 권리가 있나? 이 집합적인 노동력이. 그래서 이 무형자산인 영업권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름만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그냥 이름만 보면 되는 얘기인데, 두 번째가 무형자산이 또 뭐가 있냐? 산업재산권이라고 있죠. 산업재산권은 여러 가지가 묶여 있네요. 뭐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상호권, 상품명 등을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급수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개발비. 예? 비용 아니에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에요.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래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라는 과목으로 해서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뭔가를 새로운 신기술을 뭐 개발을 하려면 일단 연구 단계가 있어야 될 거야. 연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를 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나오면 무슨 권리인 특허권이 나온다든지 뭔 상표권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연구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 연구하고 있는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냥 연구비로 처리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이게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그때는 개발비라고 하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인식 요건을 측정한 거니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게 돈 나가면요. 무형자산 처리하고 그렇지 못해. 그러면 그냥 개발비야. 근데 이름을 보고 이제 경상개발비라고 하네. 이건 그냥 비용이에요. 이건 무형자산이고 다 비자가 들어갔지만 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이 비용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경상개발비를 묶어가지고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급수 끝까지는 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무형자산 보면 뭐 나머지 이제 이름만 보시면 되겠죠. 라이선스. 우리나라 저기 아까 이런 거는 나이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상표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저걸 빌려다 쓰는 것은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뭐 상표나 뭐 특허 기술 갖다 쓰는 거.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뭐 교촌치킨 뭐 이런 거 보셨죠? 특정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으려면 돈 내야 되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저작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엑셀이나 뭐 포토샵 이런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 이건 일상에서 많이 보는 거죠. 가게 이제 하려고 했더니 남이 한 10년 했다고 권리금을 달래. 추가로 더 주는 거. 임차 권리금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광어권, 어업권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산학협력대학인 강서대학 의류학과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200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강서대학 계좌 이체해서 지급합니다. 보통예금이 나간 건 알겠죠? 200. 무형자산으로 처리해달래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쓰란 얘기네요. 2번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펀뱅킹 이체해서 지급합니다. 보통예금 나갔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개발비로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3번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300만 원에 대해서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래요. 개발비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300 보통예금.
네 번째,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서 특허권을 취득합니다. 특허 출원 등의 제 비용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출원하는 데 부대 비용이 들었으니까 특허권이라고 하라는 얘기네. 금액 20, 대변의 현금. 5번, 도전 디지털웨이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도전 스마트회의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 지급합니다. 현금 150, 이런 걸 보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네요.